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강추위 속 한강. 올겨울 첫 결빙.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재정 얼음땡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강추위 속 한강 올겨울 첫 결빙이었습니다. 며칠째 지금 강추위죠. 집 밖으로 안 나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강이 얼었습니다. 저도 쓱 차 몰고 근처 가보니까 완전히 꽝꽝 온 건 아니고 그냥 물 흐르는 데도 있지만 얼어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기상청이 공식 발표로 한강이 얼었다 얘기를 했는데 작년엔 한 번도 안 얼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평년보다 16일이나 일찍 결빙이 관측된 거라고 합니다. 예.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강이 잘 얼지도 않고 얼어있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는데 뭐 한강 위에서 스케이트 탔다, 썰매 탔다 뭐 이런 얘기는 완전히 이제 역사 속 얘기가 돼버렸죠. 저도 기억 안 납니다. 저도 타본 적 없고요. 아무튼 요즘 한강이 얼 정도로 계속 추우니까 베텐러 분들은 웬만하면 집콕을 하시겠지만 혹시 뭐 편의점 갈 때 약속이 있어서 나가게 됐다. 뭐 엄마 아빠가 그래도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라 뭐 이러면 자취하시는 분들 외출할 때는 진짜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침낭형 롱패딩 추천드리고요. 형은 비루포대로 썰매 타지 않았냐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뭐 사실 베텐러들이나 축바들에게는 박싱데이죠. 예, 복싱데이.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25일은 크리스마스, 26일은 박싱데이. 그래서 축구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잘못된 분들의 잘못된 고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잘못된 경험치 만렙의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고민 상담을 해드리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남겨주세요. 생방송입니다. 고릴라 보는 라디오 켜셔도 되고요. 카카오 TV에 접속하시면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8225님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배고파서 집 앞 편의점에 들러서 삼각김밥과 작은 사발면 하나 샀습니다. 간단히 먹고 자려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더니 지치고 힘든 하루네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각김밥 한 3개에다가 사발면 하나. 이건 정말 천국이죠 천국. 하나를 사신 것 같긴 한데 하나 생각해보면 좀 모자르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의 맛이죠. 아무튼 휴식만큼 천국이겠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7934님 동호회 모임에서 송년회를 한다는데 제가 낯을 가려서 걱정입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베디도 낯 가리실 것 같은데 팁 있을까요? 저는 송년회는 어지간하면 안 가고요. 예, 낯 가리기도 하고 뭐 낯이 이미 안면을 튼 그리고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송년회는 웬만하면 잘 안 갑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데 잘 안 가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가면 결국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신나 있기 때문에 맛있는 것만 그냥 드시고 오세요. 예, 말 최소화하면 되죠 뭐. 예. 2817님 벌써 22년의 마지막 주네요. 축구도 별로 안 좋아하고 배성재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게스트들 때문에 듣고 보기 시작해서 어느덧 7년이 넘었습니다. 맨날 귀화해서 오지 말라고 했었지만 오늘은 진지하게 말할게요. 형님 건강하십시오. 제작진들 게스트들 모두 사사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묵직한 베텐러의 인사 말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축구를 안 좋아하고 제가 누군지 몰랐는데 라디오를 들었다. 이것만큼 저희가 또 반가운 분들이 없죠. 외연이 넓어진 거 아닙니까? 리트머스 청취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고인물이잖아 라고 하신 분이 있고 화석이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8704님 여자 베텐러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친구랑 2대2 미팅을 했는데 상대편 남성분 중에 한 명이 베텐러였어요. 대한민국 남자 2명 중에 한 명은 베텐러기 때문에 이상한 건 아닌데 베텐 얘기를 했다는 게 일단 잘못됐네요. 그죠? 크리스마스에 2대2 미팅한 것도 잘못됐고 많이 잘못된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9258님 지금 TV에서 손흥민 경기하네요. 스님 생방 라이벌이 너무 강력하네요. 정용국 씨의 대진운도 잘못됐고 지금 토트넘도 잘못됐어요. 예, 지고 있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몇 없는 댓글에 대댓글 다느라 크리스마스에 바빴던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마지막 주에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쏘십시오. 자, 하필이면 또 오늘이 박싱데이예요. 그래서 그쵸. 박싱데이에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영국에서는 축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박싱데이 이제 경기가 재개돼서 그쵸.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브렌트포드가 지금 맞대결 하고 있는데 월요일만큼 또 지고 있죠. 예? 제가 방송하는 날인 만큼 예. 네, 전반전 지고 있습니다. 잘못됐어요. 정영국 씨를 만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예. 네, 아쉽습니다. 근데 뭐 브렌트포드도 그 좀 리그 7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겨야죠. 뭐 되게 못하는 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어느 순간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에 나오면 오늘도 골을 넣겠지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넣어주시고. 또 지난 시즌 득점왕이기 때문에 너무 이번 잘하죠. 시즌도 정말 응원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손흥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누굴 걱정이시고. 자, 어쨌든 1대0였는데 정영국 씨가 입려는 순간 2대0 됐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이, 설마. 네. 옵사이드래요. 잘못됐네. 다행입니다. 다 잘못되네. 자, 어쨌든 축구 여러분, 축구는 눈만 보시고 네. 라디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배튼 들어야 됩니다. 땡튜브가 망한 줄 알았는데 꾸준히 유지하고 계시고 크리스마스 특집 Q&A 영상도 올리고 대댓글을 계속 달면서 팬 관리를 하고 계셨다고 크리스마스에. 전문용어로 이제 식물 땡튜브라 그러죠. 예. 살아있는 그 정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하. 구독자 Q&A를 한번 받아봤고요. 예. 거기도 이제 베테너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남자가 97.8%입니다. 야, 여자 비율이 높네요. 그래도 높은 거 2%나 있는 거잖아요. 2.2. 예. 네, 그렇다. 옛날에 윤태진 씨는 여자 비율이 뭐 거의 0. 몇 %. 그 정도예요? 이랬던 것 같은데. 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빼면 바로 사라져요. 2.2% 베텐 작가들일 것 같다고. 2명. 100명이 보는 땡튜브기 때문에 확실한 건 2% 2명. 네, 막내 작가는 안 봅니다. 하나 빼야 돼. 전직 막내 작가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자, 의리가 있기 때문에 또. 자, 아무튼 저 근데 굉장히 기분 좋은 게 예. 내년이 이제 나이가 한 살 이제 더 먹지 않으니까. 잠깐 줄어들죠. 그렇죠. 예. 굉장히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것 같다. 그렇죠. 예. 저도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정권이든 간에 그쵸. 확인하면 무조건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최고죠. 예. 예. 그래서 항상 연말이면 올해가 또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내년에는 또 이제 오랜만에 처음으로 받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올해 못했던 거, 일어났던 것들 내년에 하셔도 부담 없고. 그렇죠. 올해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내년에 이혼하면 되니까. 그런 거 다 하고 대출 받으니까 내년에 받으면 되고. 예. 저도 45살인데 예. 이제 똑같이. 하필이면 5월생이기 때문에 5달 정도는 44살이 되는 건데. 그쵸. 괜찮죠, 그래도. 굉장히 반가운 해가 내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자리가 4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84년생, 74년생, 앞자리가 94년생. 바뀌거든요. 그쵸. 예. 예. 정말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아직도 그 나이대에 머문다는 거. 3자로 뒷자리가 있으시면 93년생, 83년생들도 예. 만약에 하반기 혹은 연말생이다. 11월, 12월생이다. 그러면은 앞자리 다시 돌아간 채로 쭉 1년 정도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한 해 망했다 그래도 내년이 있으니까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건 숫자고요. 네. 뭐 몸 나이는 계속 사가가는 거죠. 어쩔 수 없지 뭐. 그것까지 신경 쓸 수는 없으니까요. 예. 자, 2022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정영국 씨에게? 그지 같았죠. 네, 그랬듯이 항상 살아있으면 감사드리고 예. 네, 그런 겁니다. 새해는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를 늘 듣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자, 1115님, 곰님, 지혜님이 지난번에 곱창집에 간다 그랬는데 왜 도망가셨어요? 용국님 입장에서 썰 좀 풀어주세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도망간 건 아니고. 네,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부모님 만나러 가야지. 아버지한테 저기 러블리즈 온다 그래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정말 잘못됐구나 하더라.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네,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용국스님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여친 만나셨나요? 잠깐 만났습니다. 오. 명절에 2번 만나고 크리스마스에 안 만나는 줄 알았는데. 2.5에서 3 정도 되는데요. 어허.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 이제 얼굴 확인했고요. 생사 확인했고. 뭐 합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하다가 얘기? 예. 밀린 얘기? 밀린 얘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알 거 다 아니까 네네. 예뻐해 주다 보냈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다 잘못됐지만 여친이 있다는 거. 포인트야.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네. 여친이 있어? 네, 있습니다. 혹시 네. 채무 관계 아니냐고 하시면 그런 건 없고요. 네,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사 확인은 보통 형제끼리 하는 건데 애인끼리. 네. 예. 같은 서울에 있어도 확인해야 됩니다. 네네네.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되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다크서클 크림을 드립니다. 채팅창에 김한자라고 하신 분인데 거의 드물게 오는 말이죠. 네. 정용국 씨한테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줘도 아무도 저 형은 우리를 기만했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사귄 지 15년 됐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매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혀 기만한 부분이 없어요. 1년에 2번 반 정도 만나니까요. 네. 연애 기간에 한 번 돈을 난다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연 2, 3회면 봐주자라고 하신 분. 네, 그 정도 넘어가야지. 네. 자, 고부와 직녀라고 하시는 분 있고요. 자, 그러면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여자분입니다. 5살 때부터 붙어 다니던 남사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전처럼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은데요. 친한 친구를 잃을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똑같이 행동하면 계속 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겠죠. 만화에 나오는 스토리 아닙니까? 네. 동네 꼬맹이 같았던 그 친구가 코 흘리게 남자애가 갑자기 네. 고백을 했다. 지금도 코를 흘리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이 예. 다은 씨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네요. 친한 친구를 잃을까 걱정입니다가 아니죠. 제가 애인이 될까 걱정입니다. 그 말을 돌려서 그렇죠. 얘기하신 거예요. 맞아. 우리가 사람의 이제 그 서열을 정리할 때 첫 번째가 피부치 아니겠습니까? 가족입니다. 두 번째가 애인이고요. 그 외의 사람들을 친구, 지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를 잃을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저 친구가 나한테 오게 되면 내 인생을 또 어떻게 망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고민을 남겨주신 거죠. 네. 절대 그 어릴 때부터 봤던 감정인데 네네. 20년 넘게 봤을 텐데 갑자기 연인으로 다가온다. 이 친구랑 손 한 번 잡았던 적도 제대로 없는데 갑자기 어깨 동무하고 포옹해준다. 어색하지. 싫죠. 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행동하면 계속 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겠죠. 싫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남자한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분이 고백을 했던 거죠. 난 너랑 친구로 지내고 싶어. 아니야, 우리 사귀었으면 좋겠어. 이거 말귀 못 알아듣네 진짜. 근데 이거는요 아직 연인 사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난 사귀는 거 반대하라고 좀 강력하게 2-3번 얘기하시면 남자분도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친구 관계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보통 고백을 한번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 정도 코 흘리기 시절부터 친구면 돌아갈 수 있다. 충분히 돌아갈 수 있죠. 시작을 근데 하면 안 됩니다. 시작하는 순간 그냥 잘못되는 거고요. 예. 스킨십 뭐 일종의 애정 표현 이런 거 아예 하시면 안 돼요. 넌 그냥 친구야. 네. 동네 그냥 어디 옆 동네 사는 애지 네가 뭐 어디 지금 사겨. 이런 얘기 하면서 주변에 자꾸 사람 없어서 나한테 찝쩍거리는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서로 갈 길 가자. 편하게.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마시고. 아니 근데 연애에서 이제 남자들이 우리가 이제 베테너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고백해서 혼내주자. 예. 근데 진짜 여자분들이 그거를 갑작스럽게 딱딱 당하면 너무 많이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혼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이거를 약간 눈치를 챌 수 있게 뜸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자분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고백하지 마. 공포. 네. 야, 입 열지 마. 고백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이 친구가 먼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하나 잃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예. 어차피 나이 들고 가정 생기고 이러면 친구 잘 안 만나요. 그렇죠. 네, 지금 있는 친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친구 사이로 가는 게 맞다.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제 패닉바이를 한 거죠. 남사친이.
너무 외로우니까 네. 어떻게든 야 너라도 좀 어떻게 우리 사귀자 이런 네. 건데 내 연애 전선에 라스트 댄스를 한번 보여주겠다. 근데 상대는 라스트댄스 메시가 실제로 속구친부랑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죠. 진짜 극히 드문 얘기를 갖고 와서 여기다 접목시킨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지금 들고 와서 네. 메시도 성공했어. 네. 메시는 운동만 하고 주변에 파파라치가 아무리 찍어도 뭐 걸릴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 갖고 와서 이런 얘기를 여기다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벌써 완전히 이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연애다. 그런 거죠. 네네.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네네. 안 생기지. 자, 아무튼 똑같이 행동하면 계속 친한 친구 일단 가능은 하다. 그렇죠.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덜 친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다은님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친한 친구는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니까. 그냥 던져본 겁니다. 진심이 100%는 아니에요. 한 95% 정도. 그렇습니다. 자, 씁쓸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는 늘 많이 까여봤기 때문에 적응됩니다. 이제. 아무튼 뭐 메시면 받아줄 텐데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네. 예, 좀 씁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비교 대상을 손흥민 선수와 메시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특이 케이스예요. 예, 네. 라스트 사회생활이 될 수도 있다. 저점에 매수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하신 분 있는데 제가 이 말을 하신 분이 저점에 계시지 않을까. 인생 거점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반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고민 후에는 일침을 쏴드립니다. 네. 자, 빠르게 하나 보죠. 정준혁님 남자분입니다. 친한 여사친 남사친이 있는데 둘이 사귄대요. 둘이 알콩달콩 예쁘게 사귀더니 사귄 지 4년이 넘어가며 남사친한테 권태기가 온 것 같더라고요. 네. 자기 여친한테는 저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혹시 여친에게 전화 오면 저희 둘이 만난 거 맞다고 거짓말 해달래요. 근데 여사친도 제 친구거든요. 자꾸 거짓말하는 게 찔립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하는 게 찔리는 게 아니라 귀찮은 거죠. 그렇죠. 네, 알리바이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소개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소개팅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둘이 좋을 땐 전혀 상관없고 연락도 한 통도 안 했다가 싸우면 나한테 무조건 전화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건데 4년이 넘어가서 권태기가 왔으면 굉장히 늦게 온 겁니다. 보통 이제 사귀면서 오거든요. 네네. 근데 여자분도 저는 이런 감정일 거라고 보는 거죠. 둘이 사귀었을 때 남자만 권태기가 왔다? 아닙니다. 여자는 활활 타오르지 않아요. 이 여자분도 곧 전화가 올 겁니다. 걔 그냥 연락 오면 네가 만났다 그래. 대충. 어차피 잘못되는 사이예요. 본인이 껴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래요. 그럼 일단 뭐 맞춰는 줘요. 일단 맞춰주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사친도 전화가 안 와요. 남자친구 뭐하고 있는지 안 궁금하거든. 이미 권태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놔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채팅창은 좀 혼란합니다. 뭐 왜 올라래? 손자리 나비다. 이간질해서 돈을 벌자. 금리 갈아타기 하자. 뭐야? 여기 이제 다 집에 계신 분들이 이것저것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까 잘못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분도 이 남자분한테 전화가는 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어디 알아서 돌고 있겠지 뭐 이렇게. 그러면서 고평처럼 1년에 두세 번 만나는 게 답인가? 고평은 그럼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권태기가 없냐고. 자주 안 만나면 권태기가 줄어들어요. 네. 10년 갈 게 30년 있다 옵니다. 그런 거죠. 항상 많이 만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약간 횟수의 어떤 문제군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오늘 만났고 내일 만났으면 그냥 그런데 10년 있다 만나잖아요. 진짜 반가워. 그런 게 있어요. 무조건 잘해주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런 게 연애에 포함이 된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알겠는데 본인은 연애 안 하나요? 왜 자꾸 남 사이에 껴서 이런 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잘못된 남자 정윤국 씨와 함께 올해의 마지막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계속 잘못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 내년에도 바로 이어집니다. 네, 잘못된 일은 늘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상담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민기님 남자분입니다. 음흠. 새해에 친구들과 일출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연락 왔는데 새해 일출 보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선약이 있으니 두 분께서 오붓하게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삐치셨는지 전화도 문자도 안 받으십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부모님을 따라다녀야 될까요? 이번에도 선약을 취소하고 부모님과 새해 일출을 봐야 될까요? 대충 어림잡아 나이는 한 20대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많아봤자 10대 후반 아닐까요? 혹시? 10대요. 예. 근데 뭐 부모님께 전화도 문자도 다 했는데 안 받았다. 전화 두 통에 문자 한 번 봅니다.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예. 한 벨 두 번 정도 울렸을 때 끊고 이런 느낌인데 일주를 근데 본 적이 있습니까, 베디는? 있어요. 있어요? 예.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데. 딱 한 번 그 KBS 입사했을 때 그 동기들이랑 술 마시다가 거기 그 계획 약간 없이? 낭만주의자 형이 있어가지고 바다 보러 일출 보러 가자고. 동해로. 동해였던 것 같은. 정확히 일출은 기억이 안 동해 나요. 아니면 안 되지 않나? 서해도 잘 보면 각도상 뜰 때가 있어요. 거기서 목 뒤로 제껴가지고 저쪽으로. 근데 봤어요 어쨌든. 근데 네. 딱 한 번이었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후회했습니다. 후회했어요? 새해 일출은 그게 유일했는데 이거는 할 게 아니다. 너무 춥다. 네. 해 뜨기 전 너무 춥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 가는 사람도 주변에 몇 번 있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되게 다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일단 여러 가지 뭐 새해 희망들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금연 희망은 거기에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금연 다짐을 하고 서울로 오면서 차 막혀서 다시 핀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예. 그냥 언제 하냐는 듯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출을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일단 젊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성재 씨 얘기처럼 물론 특별히 남는 건 없는데 기분상 가는 거다 보니까 저는 진짜 후회했습니다. 저 앞으로도 안 갈게 얘기해요. 예. 그 애국 갈 때 잘 보이거든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냥 네. 추워요. 그리고 미친 듯이 춥습니다. 느낌이 커플끼리 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남자 한 두세 명씩 모여서 가자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갈 때는 신나는데 한 아시겠지만 서울 떠난 지 1시간 정도 지나면 다 자요. 그리고 춥다 차에서 그렇죠. 보자 그냥 네. 이렇게 하다가 아무 의미 없이 오기 때문에 저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부모님과 같이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효도로 웬만하면 일출은 친구랑 보고 일몰을 부모님이랑 보면 어때요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건 그냥 희망사항이죠. 그렇죠. 일몰을 근데 잘 안 봐요. 보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일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SNS에 올리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미는 일출이 아닌가.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안 받았으니까 그냥 혼자 갈게. 이건 좀 약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후회할 수 있다. 아하. 네, 그렇다고 봅니다. 역시 효류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게 왜 이러냐. 일몰을 근데 31일에 보는 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엄청 추울 겁니다. 일몰이 그나마 좀 덜 추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일몰을 만약에 올 해가 진짜 나한테 값진 해였어요. 그랬으면 약간 볼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없고 뭐 예년처럼 똑같이 잘못됐어요. 뭐 연애도 못하고 뭐 사기 맞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굳이 일몰을 볼 필요는 없다. 예. 네, 그렇다는 거죠. 일몰을 왜 보냐? 부모님이 지는 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야, 이거 잘못됐다 끝까지. 예. 자, 신예진님 두 분이 다녀오세요 하면서 용돈을 드리세요. 아들 최고 나옵니다. 그건 근데 용돈을 안 드리니까 항상 하는 얘기고 용돈도 5만 원 미만이면 컷입니다. 어디 5만 원 가지고 50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그래 우리 아들이 일출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도일출. 여기 일출이 떴네 예. 되는 거죠. 5만 원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 일침.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이래서 딸이 필요합니다. 딸은 갔어. 아들이니까 안 가는 거야. 딸은 갔습니다. 자, 딸들이 엄마랑 같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딸들도 네. 추울걸요. 예. 추운데 그냥 가는 거지 추우니까. 뭐. 남자들은 거의 진짜 안 가더라고. 채팅창에 정답이라고. 남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안 가요. 그런 애라고 하시면 있고. 아들은 아무 쓸모 없다고 하시면 있고. 엄마 미안해. 예. 자, 1004님. 팀장님이 저한테 땡땡 씨는 다른 동료들보다 친하고 편하고 만만해서 좋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팀장님한테 저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한마디 해야 하는 건지 앞으로 팀장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뭐 별로 좋은 뜻 아니면 거의 나쁜 뜻이에요. 이게 왜 좋은 뜻입니까? 좋은지 나쁜지 아리까리하다 그럼 무조건 나쁜 무조건 뜻입니다. 나쁜 뜻이죠. 만만해서 좋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뭐 약속 있다 그러고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냥 묵묵히
간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저기서 살짝 화가 났는데 가만히 일하는 이 친구를 보고 그냥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푸념하듯이. 아, 만만해서 좋다. 넌 참 부려먹기 좋아. 예, 그런 거고 이제 밖에서 여자친구랑 막 싸우고 집에 들어왔는데 강아지가 있어. 그래 너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를 보고 본인이 거기다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의미가 투영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네. 그냥 그렇다는 거고 본인이 욱해서 갑자기 여기서 저희가 만만하다고요? 이건 오버하는 거예요. 선 넘는 거예요. 예. 팀장님인데요. 네. 편하게 가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요. 네,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직장생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편한 게 편합니다. 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그냥 자기가 그냥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항상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기본만 해도 그 이상 갑니다. 네. 좋은 이미지로 각인돼 있는 것 같긴 하다라고 평가하신 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좋은 이미지야.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만만해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일터잖아요, 일터. 그렇죠. 네. 돈 받는 데인데. 자, 천사님께 용국이의 일침. 팀장님도 만만합니다. 이거 완전 잘못됩니다. 팀장님도 만만해요. 이거 잘못되는 거야 여기서. 그건 진짜 정용국 스타일이죠. 네, 저 같은 네.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씩 웃어주는 게 가장 좋죠. 정용국 씨가 결혼식 사회 보러 갔을 때 하는 행동이죠. 네. 주례 선생님이 자네 뭔가? 네. 아신 뭐예요? 하신 누구예요? 식권주 갖다 주세요. 갖다 두세요 그냥. 그런 자,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무데나 통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보고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사관계가 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자, 만만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앞에 서론이 길었던 것 같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네. 배성재 텐 12월 26일 박싱데이에 생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정용국 대 토트넘, 정용국 대 손흥민 지금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고 있고요. 저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네요.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성진님 남자분입니다. 곧 과장님 생신입니다.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 나이에 뭔 케이크야. 케이크 사지 마. 라고 하셨거든요. 케이크 진짜 안 사도 되는 건가요? 용 과장, 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속뜻이 있는 말인가요? 저는 뭐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좀 번거로운 면이 좀 있다. 저도 케이크는 사실 네. 별로죠. 네. 아니, 물론 있으면 또 먹어요. 예. 근데 이제 확실히 살 많이 찌는 것 같고. 예. 근데 케이크는 그 다 아시겠지만 많이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한 조각이죠. 제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진상 중에 최고 진상은 거기서 생일 케이크 하는 분들이다. 1등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왜요? 이제 테이블에 그 케이크가 오는 순간 촛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시끄럽죠. 시끄럽고 그거를 이제 밑에 케이스를 놓고 박스를 놓고 위에 케이크를 얹고 항상 얘기합니다. 앞접시 좀 더 주세요. 케이크 먹어야 되니까. 8개 정도를 뭐 7개 정도 쭉 나가죠. 다 잘라서 저희한테도 갖다 줘요. 한 조각을.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 맛도 없게 생겼어. 그걸 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케이크 중간에 막 흘리고 옆에 박스 왔다 갔다 거리고 촛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 난장판 되거든요. 두고 가는 분들도 있나요? 거의 다 두고 가요. 아, 그래요? 쓰레기통을 어떻게 쑤셔 박더라고. 그걸 안 들어가는데 네네. 그걸 막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아수라장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음식점에서 케이크 하는 건 진짜 아니다. 그렇구나.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근데 저희는 뭐 항상 케이크를 뭐 하면은 다시 주섬주섬 챙겨가니까. 베텐 그 생일 파티 해보셨죠? 해봤죠. 저희는 방송 켜고 하는데 촛불 불고 그쵸. 촛불만 살짝 뽑은 다음에 케이크를 먹지도 않고 그대로 싸서 보냅니다. 그게 거의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없고 그게 만약에 스튜디오가 아니고 식당이고 막 중간에 음식을 먹다가 누가 중간에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거의 안 생기더라고요. 앞접시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인원수대로 무조건 추가되는구나. 나무젓가락도 주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왜 갑자기 나무젓가락 달라는지 모르겠는데 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전쟁터 만들어 놓고 축하해 이렇게 하고 갑니다. 완전 잘못했어요. 아하.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어릴 때는 케이크 주면 의미가 좀 있고 이랬는데 확실히 음식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과장님도 케이크를 안 좋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부피만 좀 크고 의미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케이크는 진짜 이제는 간소화돼서 맞아요. 주먹 사이즈 정도. 예. 아니면 얇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진짜 싫어서 하시는 말 같아요. 케이크는 사오지 마. 예. 네. 조각 케이크랑 홀 케이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동그랗고 초코 팥땡 같은 그 사이즈 케이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남자분인데 뭐 치즈케이크 한 조각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킨 대로 홀 케이크인데 미니 케이크. 네네네. 이거니까 뭐 케이크는 사오지 마 그랬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자가 아니라 다른 걸로 대신해 달라. 예. 다른 거 갖고 와 이 얘기잖아요. 케이크 말고 다른 거 갖고 와. 네네. 이 얘기니까 잘 알아들으시고. 케이크의 핑거푸드화.
케이크는 진짜 네. 가격도 좀 많이 비싸졌고 요즘에 예, 이거 괜히 줬다가 환대를 못 받는 거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예, 그리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기 되게 힘들어요. 예, 이거 만약에 예. 거의 막내들이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예. 중간에 한 3분의 1 정도 없는 거 네네. 거의 민폐입니다. 토트넘이 또 잘못됐대요. 한 골 진짜 먹었답니다. 진짜요? 2대 0으로 정영국 씨가 손흥민 선수한테 잘못된 기운을. 아, 자. 그 정도인가요? 백성진님께 용국이의 일침. 아무것도 안 주고 생일 축하해.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과장님 생일 축하해요. 아무것도 없이. 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크 하나면 선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선물을 하긴 하는데 이 과장님도 뭐 어디 가서 케이크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진짜 싫은 거다 이건. 예. 네, 파하셔야죠. 안준성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키도 체형도 베디랑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제가 군것질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단 것도 안 좋아하고 오히려 편식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나 초콜릿 안 좋아하는데 준석 씨 먹어라 하면서 초콜릿, 사탕, 과자, 탄산음료 등 자기가 안 먹는 군것질거리들 다 저를 줍니다. 안 좋아한다고 해도 안 믿어요. 저도 처치곤란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느끼는 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답이야. 네. 단 것을 입에 달고 사는 건 아니지만 네. 예, 남들보단 좀 더 먹고 계실 수도 있어요. 좀 더 먹고 많이 빨리 먹습니다. 이런 게 좀 있죠. 그리고 빨리 먹어서 뭐 안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아까 정영구 씨가 갑자기 초콜릿 하나 주고 가가지고 벌써 먹었어요? 벌써 먹었어요. 빨리 먹으면 먹었나? 모르거든요. 근데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좀 등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이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체감. 네, 제가 예전에 그 덩치가 되게 좋았던 좀 뚱뚱한 형이랑 같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먹고 있었어요. 네네. 신발끈이 풀려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그 형한테 잠깐 들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네네. 그 형이 딱 받자마자 정색을 하더라고요. 두 개는 아니잖아 내 등치에. 이거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아니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근데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식당 가면 아시죠? 예. 마른 사람이랑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마른 사람이 시켰으면 박공기 앞에 갖다 놓는 거. 이 사람한테.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은 안 먹는다 살찐다. 이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렇죠. 진짜 아니야, 이건. 예, 예. 예,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우리 받아들여야죠, 이제. 그런 겁니다. 예민할 필요 없습니다. 네. 예. 이건 뭐 주는 게 좋은 거지. 뭐 주면 아니면. 뭐 모아놓으면 되죠, 뭐 그리고. 그렇죠. 예. 그 초콜릿 안에다가 이제 맛있어요. 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하나 네. 자리에다 놔두신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주세요. 그럼 거기가 제2의 탕빗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 수도 있고. 남들은 안 줘도 안달인데. 예. 네. 성재형도 맨날 본인 입 짧다고 한다. 저 입 짧아요. 그만 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본인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유튜버들이나 네. 뭐 이제 진짜 그 한 입만 하시는 맛있는 녀석들 그런 네. 분들처럼 못 먹습니다. 못 먹죠. 예. 네. 사이즈는 비슷해도 저는 항상 꾸준히 1.5인분 정도를 먹을 뿐입니다. 그렇죠. 1.5인분을 꾸준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어디 가서 입 짧다고 얘기하는 이런 습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 네. 자, 안준성님께 용국이의 일침. 저 안 먹는데 어떡하죠? 결국엔 먹을 거잖아. 다 먹어요. 배고프면 먹거든 이거. 예. 무조건 먹어요. 자, 코큰 아저씨님 여자분입니다. 네. 저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인데다가 키가 크고 말랐습니다. 문제는 제가 키가 크고 마르기만 했지 비율이나 어깨, 얼굴은 영 아니거든요. 문제는 제 친구가 다른 사람만 있으면 얘 완전 모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였으면 모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저도 당황해서 갑분싸가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인데 영국 오빠가 이 친구한테 일침 좀 날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키 큰 여성분들 봤을 때 하는 얘기가 이런 멘트죠. 접대용 멘트. 얘 모델했어야 돼. 이 친구 그냥 전혀 상관없이 분위기 갑분싸 되는 경우 실제로가 있습니다. 많이 와쁜 되죠. 네. 본인은 생각도 안 했고 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즘 모델은 뭐 아무나 하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더 이상하게 되는 분위기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고 예, 이게 약간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친구한테 갑자기 또 대놓고 얘기해가 좀 그러니까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냥 이 일침을 갖다가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자, 용국이의 일침. 닥치고 밥이나 먹어. 이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편하죠. 구구절절 설명하는 순간 취해져 본인이. 그렇죠. 예, 왜 안 했고 이것 때문에 싫고 막 이런 순간 그냥 닥치고 드세요 그냥. 예, 이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다 이해했잖아 우리끼리. 맞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웃고 넘어가는 거죠. 괜찮네. 써먹기 딱 좋네. 드세요 예. 드세요. 쉿, 닥쳐.
드십시오. 이런 겁니다. 거기서 또 아 왜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악랄함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또 사실 내가 이 가능성이 재미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편하게. 바삭한 김치전님 여자분입니다. 얼마 전에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근데 그걸 본 친구가 그거 내가 2년 전에 했던 머리인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옷을 입어도 그거 내가 작년에 많이 입고 다니던 건데 합니다. 물건을 사든 머리를 하든 옷을 입든 뭘 하든 다 자기가 했던 거라고 하니까 짜증나요. 트렌드 세터인 척하는 제 친구에게 쓴소리 좀 날려주세요. 이거는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지금 뭐 머리 스타일, 네. 뭐 약간 물건, 옷 이런 건데 남자들은 실제로 많습니다. 그 내가 그 차 타던 거잖아 예전에. 나 저기 강남에 살았었잖아. 다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다 하향세를 겪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봤을 때 잘 나갔을 때 이게 이제 푸념이다 보니까 네네. 듣는 사람은 짜증날 수가 있지만 거의 잘 된 사람은 없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아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요.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거의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자 바삭한 김치전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 글로 미뤄봤을 때 그 여자분이 많이 못생긴 것 같습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네. 2022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은 이제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다. 이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성재 씨랑 좀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혼자 있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 그 가게를 미뤄봤을 때 혼자 먹는 세트가 엄청 나갑니다. 다 집에서 시키는 장사 거예요. 잘 됐나요? 장사는 거의 안 돼요. 아 배달만 잘 됐다. 네, 홀은 텅텅 비었는데 혼자 먹는 세트만 주장창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장님들이 혼자 먹는 거다라고 파악하니까 저처럼 3인분 4인분을 시키세요. 그럼 티가 안 나요. 그럼 몰라요. 예. 자, 올해 마지막 일침도 메웠습니다. 다음 해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